안녕하세요 여러분, 쓰리 원장입니다. 제가 컨셉을 바꿔서 이제 저희 아이와 함께 해외 캠프 다녀온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담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 하고 공유 드린 건데 또 많은 사랑을 이제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도 또 그거 보면서 이게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느끼면서 또 저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단순한 이제 보내는 거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제 영어 공부하는 트랙에서 이게 언제쯤 필요한지 이런 것도 아무래도 영어 공부와 함께 이제 같이 궁금하신 내용들이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주시고 동창들도 연락이 오고 친구들도 연락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 캠프를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이제 학기 중에는 학업에 열중을 할 텐데 그동안 이제 다음 캠프를 위해서 제가 이제 갔다 온 엄마로서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을지 또 그리고 한 번 가시면 또 계속 가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의 이제 그런 친목도 도모하고 공유도 하면서 그런 정보의 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대치동 원장 영어 캠프방 인데요. 이름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운영을 해서 저와 함께 또 같이 가시려는 분들 또 아니면은 이제 새롭게 가보시려는 분들이 좀 궁금한 거 해소하시고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또 영어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학과 방학 사이에 다른 과목에 또 열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정도 그 사이에 영어를 어느 정도로 백업을 하고 이 브릿지 단계에서 뭘 해주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제가 정보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댓글창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국제학교의 이런 캠프와 그리고 현실에서는 영어 유치원 친구들의 이제 이런 학업을 돕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한 가지 이제 제 최초의 질문 한번 뽑아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들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과 그리고 국제학교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영어 유치원이 이제 영어 유아 어학원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흠뻑 담그고 또 심지어 요즘은 학교를 갔다가 이제 오후에 방과후로 하는 코스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학원과 그리고 방학 때를 이용하는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 킨더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 해외와 국내 국제학교가 영어 공부 효과면에서는 어떤 게 다를까, 뭐가 효과적일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저한테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청담 쪽에 거주를 하시고요. 대치동에 나는 거주하지 않고, 요즘 정말 핫 이슈죠. 7세 고시도 생각이 없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아이한테 이제 국제학교 킨더가 좀 효과적일까라고 질문을 하신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 유치원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관한 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 유치원과 영어 유치원의 이런 효과에 대해서도 되게 회의적이신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나는 믿고 보낸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인 측면에서 이 아웃풋을 비교했을 때 어떠느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고민이 이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경쟁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쨌든 내가 각자의 이런 두 카테고리를 다 서포트를 할 수 있다 넉넉한데 이런 분들도 고민을 하시고요. 쉽게 말하면 이게 부유하신 분들도 고민을 하시지만 또 영어 유치원의 가성비 이게 과연 딱 몇 년을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많은가라고 생각하신 즉 가성비를 고려하시거나 이 효과를 경제적인 비용 대비로 계산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 보내서 아니면 어차피 나중에 국제학교 갈 거면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유아 영어 어학원,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5세에서 7세까지 보통 보내시고 있어요. 대치동이나 이제 강남권 중심으로는 3세부터 이렇게 유치원을 보내시는 놀이학교 개념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보통 이제 한 3년 정도 유치 때 3년 정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어서 초등학교 때 이제 방과후로 유지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빅3라고 하는 그런 어학원들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대치동의 경우는 라이팅에 치중돼 있긴 해요. 이 영어 유치원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 하는 게 대치동의 경우와 뭐 타 지역의 경우와는 조금 또 비중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치동에서 영유를 다닌다는 것은 아무래도 초등어학원 레벨 테스트 7세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내포돼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초등어학원이 좀 일률화돼 있다면 그렇게까지라기보다는 좀 어린 때에 내가 좀 자주 노출을 해주고 뭐 외국인도 보고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치동에 거주를 하셔서 특정 어떤 초등어학원을 보내시려고 한다면 좀 라이팅을 많이 백업을 해주니까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또 이 글로벌적으로 다 봤을 때 영어 유치원 이제 유아 때 영어를 배우는 거는 결국은 이 대화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스피킹이죠. 그러니까 스피킹의 측면에서 내가 뭔가 소통을 하고 싶을 때 어른이 돼서라도 내가 진짜 뭐 회사에서 바이어를 만났다 아니면 뭐 거래처를 만났다 정말 딱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우리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이게 어떤 게 나은가 하고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스피킹의 측면에서는 저는 유아 때는 영어 유치원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이팅은 이제 별개로 하고 일단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쓰시는 거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받아쓰기 시험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전 내가 정말 빵 살일 때부터 들어왔던 단어들이죠. 문장들이고.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지면서 내가 좀 맞춤법은 좀 틀릴 수 있어도 이게 자연스럽게 그 문장 속에서 녹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피킹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쨌든 모국어가 아닌 걸로 배운다고 치면 가장 좀 효과적인 거는 뼈대는 좀 이 암기에서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복이죠. 그러니까 암기라고 하면은 뭔가 좀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처음 아이들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어쨌든 접한다고 치면 아이들도 기본 뼈대가 되는 말들은 자꾸 반복을 하면서 내가 말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기죠. 그러면 좋다. 내가 한 50단어, 50문장을 정말 좀 빠르게 암기, 익혀서 이걸 반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가 제일 좋느냐. 그거는 이제 같은 상황에 친구들이 모여있고 같은 열정의 부모님들이 모여 계신 아무래도 영어 유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가면 어머님들도 열성적이시고 그만큼 관심도도 높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엄마표 영어가 뭐 프로그램적으로 더 열위에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동기부여가 영어 유치원에 보냄으로써 내가 이제 돈을 씀으로써 조금 더 그런 거에 가속도가 붙고 아이들끼리도 부닥치면서 뭐 영어로도 써보고 뭐 놀이터에서도 써보고 하면서 이제 조금 성장을 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달달 외우면 좀 그게 확 시너지가 나는 게 좀 빠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걸 외운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가 라임처럼 내가 여기에도 쓰고 I see you, 뭐 I see you 뭐 하다가 I like 해서 또 I like to 해서 뭔가 이렇게 발전을 점점 하거든요. 그러면 단어 막 붙이면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점점 늘어나는 건데 이런 거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거는 여력이 되신다면 영어 유치원이 낫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질문을 주신 분한테는 저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국제학교 킨더 뭐 아니면 방학 때마다 부모 동반으로 가는 그런 캠프 다 좋긴 좋은데 추가로 옵션으로 가져가면 좋긴 좋지만 아직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 그래도 조금 학습식 아니면 절충식으로 운영을 하는 영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인 영어 유치원을 한번 보내봐라 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뭐 이렇게 3년이 지나요. 그러면은 국제학교로 넘어가는 그런 때가 저는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영어 유치원에 그런 게 남아있고, 아직 그때 대치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겨울까지 막 레벨 테스트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영어의 버프가 한 초등학교 1학년 여름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에는 국제학교로 생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내가 언어를 좀 더 유지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국제학교의 캠프나 그런 국제학교로 뭐 트랜스퍼를 하거나 그런 걸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제학교 트랙을 난 정확하게 갈 거야. 그럼 나는 국제학교가 애초에 낫지 않나? 뭐하러 영어 유치원 그 틈바구니에 껴서 요즘 막 힘들다는데 거기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국제학교 제가 좀 고학년들 이제 수업을 해보면은 그들도 이제 에세이 같은 걸 쓰고 하다못해 역사를 배워도 그거에 대해서 책을 읽은 다음에 자기의 생각이나 이 역사가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에세이로 써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 데서 단순히 그냥 영어로 말을 잘한다 라기보다는 이제 학습적인 습관이 영어로 길러지려면 복원 역시 사실 7세고시라고 해서 막 이제 굉장히 이슈화가 되지만 이런 방법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도 학습적으로 조금 매일매일 숙제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습 패턴이 국제학교에서 좀 상위권을 차지하고 결국은 해외 명문대학으로 진학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외 명문대학으로 진학을 하려면 어쨌든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수능을 안 본다고 해서 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수능처럼 해야 돼요. 진짜 운동을 진짜 내신처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아니면은 뭐 봉사활동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학회, 논문 뭐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영어로 공부하는 습관들은 미리 길러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조금 더 단어 같은 데도 자신감이 있는 것이 결국은 공부 탄력을 길러주는데 좋고 그리고 조급해 하시지 않는 가운데서 어쨌든 좀 묵직하게 공부의 중심을 갖고 가셔야 된다. 그러기에는 국제학교 킨더보다는 조금 더 영어 유치원에서 하는 그런 패턴들을 따라가시면서 공부의 자세를 잡아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에 킨더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어렸을 때 똑같이 예를 들어 3년을 하는 것과 이제 초등학교 때 3년을 하는 거는 이 어렸을 때는 한번 담궈 놓으면 확실히 이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게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이걸 꺼내오는 게 굉장히 오래 가는 반면 조금 예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냄비처럼 이렇게 달아오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딱 한 달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어 유치원을 한 달 있다 뺐는데 왜 다 까먹었지? 하고 걱정을 하신다면 원래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할 과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제학교에 다녀도 사실 수학도 해야 되고 또 어쨌든 모국어니까 국어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코스 속에서 영어는 완급 조절, 그러니까 강약을 조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제학교에서 하는 캠프나 그런 걸로 이제 흠뻑 담그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시는 해외나 뭐 국내나 시간 조절 그리고 완급 조절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때는 강을 주고 약을 빼고 이거를 정말 엄마와 아이가 잘 맞춰서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고 항상 모든 거를 강으로 날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지금은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좀 이 순위로 둬야 하고 또 이걸 스위치를 해서 뭔가 이때는 또 이거를 집중을 하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가서는 입시 가서는 뭐 수시를 쓴다면 아니면은 뭐 이제 외국 대학을 쓴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 제반 사항들을 정리하는 동안은 또 공부는 이미 좀 마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려면은 어머님께서 정말 묵직하되 발빠르게 움직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아이를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3세 때부터 7세 때까지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영어를 푹 담근 케이스고 그리고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자마자부터 한글을 이제 계속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글이든 영어든 같은 결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뽑을 수 있는 게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책을 한글책, 영어책 자유자재로 좀 변환을 할 수 있게끔 아이한테 그 습관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한글이 급격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국제학교 캠프를 확 보내서 어쨌든 2학년 때 목표하는 학원도 있고 그리고 수학을 달리기 직전에 내가 영어를 조금 더 꽃을 피워놓겠다 해서 국제학교 캠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을 또 요번에 갔다 와서는 조금 강으로 달리고 그리고 다시 또 방학 때가 되면은 이제 캠프를 이제 번갈아서 다녀보다가 고학년이 되면 이제 국제학교 트랙을 타던가 이제 그때 돼서는 아이와 이제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래도 생각하는 저희 아이는 모든 걸 항상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완급 조절을 하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제 사례나 아니면 저의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는 언어감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아이는 좀 논리형이고 뭔가 언어로 길게 푸는 것보다는 좀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거를 항상 좋아해 하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어떤 것에 강을 두는 시기야 라는 것을 어머님들께서 마음속으로 정하셔서 거기에 맞는 기관과 또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셔가지고 상담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참 엄마로서는 그냥 아직도 갈 길이 먼 그런 초보 엄마고요. 그냥 아이를 파악하면서 항상 이제 그 의견이나 아이의 현 상황에 좀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조금씩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은 제가 영어 선생님으로서 또 이런 의견을 뭐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또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또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단톡방이나 아니면은 저희 댓글에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또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